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 요즘 이 두 분들의 갈등으로 뉴스가 도배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두 분은 왜 이리 싸우는 거죠? 이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 두 분이 이렇게 대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치적인 성향을 기반하에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면 매우 복잡해지고 시각에 따라 말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부임 이후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기반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7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6일 윤석열 총장이 임명안을 결재했고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이뤄진 임명이라 이 당시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었죠. 임명 당시 대통령은 우리 윤 총장님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처리해서 국민들 희망을 받았다고 극찬했죠.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윤 총장은 본격적으로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하였죠. 조국 전 장관은 딸, 아들, 아내와 관련된 의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혹들로 결국은 2019년 10월 14일 자진 사퇴를 하게 됩니다. 이후 검찰은 청와대를 유재수 전 경제부 시장의 개인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하게 되죠. 이후 청와대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후보자로 임명하고 2020년 1월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국민들의 여론은 추 장관 임명에 대해서 56% 이상 지지를 했고 기대를 했죠. 특히 취임식 때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님의 메시지는 따로 없었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한 첫 번째 일이 검찰개혁을 내세우면서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합니다. 이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현 정부를 수사한 검사들을 모두 한직으로 좌천시켜서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이때부터 윤 총장과 대립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후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채널 A 사건이 터지고 이때부터는 윤 총장이 사건을 검찰에서 처리하려고 하는데 사건 배당에서부터 제19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게 되고 법무부 추 장관은 이때를 기회로 삼아 사건 배당과 관련해서 대립이 심해지게 됩니다. 결국은 추 장관의 지시대로 수행이 됐죠. 현재 채널 A 관련 기자는 구속됐고 한 검사는 아직도 기소 관련 결정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이 있을 때 우연찮게도 2020년 7월 추 장관 아들의 병력 비리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검찰은 집중적인 추 장관 아들의 병력 비리 조사를 하게 되죠. 결론은 무혐의로 끝이 나지만 추 장관이 여론에서 수많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성호 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휴가 연장은 전화, 메일, 카톡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며 추 장관 측을 옹호했다가 비난을 받게 되죠. 이후 2020년 10월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엄리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 생각한다. 라고 말했죠. 2020년 11월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조사를 지시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되죠. 법무부 심재철 국장이 신임 검사 선발과 관련 2021년 신임 검사 영양평가 면접 등 업무를 진행한 부장검사급 20명에게 50만 원이 든 봉투 20개를 하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역풍을 맞게 됩니다. 드디어 2020년 11월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를 신청하고 이에 윤 총장은 직무배제 정지 신청까지 오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런 사건만을 놓고 요약해보면 윤 총장 부임 이후 정부 고위관직자를 조사하게 되고 그러다 조국 전 장관이 자진 사퇴하게 됩니다. 이후 청와대 압수수색도 진행하죠. 그런데 이때 추 장관이 부임하게 되고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통해 윤 총장의 팔다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둘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채널A 관련 검언 유착 사건이 터지면서 윤 총장은 그래도 자기 식구들을 감싸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는데 이를 놓치지 않고 추 장관이 역습하죠. 이후 추 장관 아들 경력 비리 의혹이 나오면서 윤 총장이 반격하고 법무부의 검찰 특활비 조사로 반격하다가 역풍을 맞고 마침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신청으로 현재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이건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갈등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데 지금 현재 서로 대립해서 코로나로 경제도 힘든 상황에서 서로 법적으로 싸우고 이런 싸움을 위해서 검찰, 변호사, 판사 등 흔히 말하는 엘리트 집단들이 쓸데없는 싸움에 시간, 노력, 비용을 쏟고 이게 말이나 되는 건가요? 이게 법적으로 징계, 직무배제 이런 부분을 논할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두 분을 불러서 이야기하든지 아님 청와대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 나라 일을 하라고 중요한 직위를 임명했더니 너네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따끔하게 혼을 내든지 아님 네가 이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 교통정리를 해줘야지. 이렇게 가만히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건 분명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분명 윤 총장도 추 장관도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당연히 임명한 대통령이 밑에 수하들끼리 어떠한 다툼이나 문제가 있으면 이를 해결하고 중재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리더는 적재적소에 사람을 잘 배치해서 그 사람들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건 최고의 사람을 뽑아놓고서는 최악의 능력을 발휘하는 꼴이라니.